이재명과 조국 5월 동주가 끝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에는 이제 조국이 그 조국 혁신당 만든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 자격으로 이제 이재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서로 악수도 하고 뭐 역할이 서로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중원을 개척하고 조국은 강성 지지층들을 이끌고 뭐 맨 앞으로 나가고 이런 식의 역할 분담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깜빡 속은 겁니다. 중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뜨뜻미지근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조국이 이쪽으로 강성 지지층이 딱 쏠려가지고 검찰 독재 종식하고 뭐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드니까 그쪽에 있는 강성 지지층이 슬슬 조국 옆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뭐 잘하면 열석을 얻는다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지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속았구나. 뭐 이제는 때가 늦었죠.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우군보다는 아군이 과반을 해야 된다. 우군은 누구냐? 조국. 아군은 누구냐? 이재명 나와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들이여 제발 조국 혁신당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할 때도 조국 혁신당이 찍지 말고 더불어민주연합 여기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이 이제 멈출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은 야권 진영의 이 총선 주도권 이것을 어느 날 보니까 조국이 쥐고 흔들거든요. 기자들도 전부 다 조국만 따라다니고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주변에 모여있던 기자가 어디를 가든 한 30명쯤 있었는데 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자가 20명밖에 이번 주부터는 15명쯤 어디 갔어? 예, 저 대표님 전부 다 조국 혁신당 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기사 안 되는데요. 대개 그렇게 알아차립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국을 돌고 뭐 어디 강원도에 가서 뭐 지지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서울에서부터 따라온 기자들이 쭉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기자 수가 줄었네. 어디 갔어? 조국한테 갔답니다. 그런데 조국이 드디어 뭐 대구에 있는 어떤 보수 유권자가 조국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 대구에 사시는 지금 이 방송 대구에서 공유하고 계신 분들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말인지. 조국이 그랬어요. 어디 나와서 말하기를 대구에 있는 보수 유권자가 자기한테 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뭐 다 실망을 해가지고 민주당도 실망하고 뭐도 실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국 혁신당 이번에 꼭 찍어줄 것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천파동 등등을 보면서 그것이 미워서 조국한테 표 주기로 했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대표 저 조국 대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보고를 못 받았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 오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오보가 아니에요. 정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국도 이러다가 또 이재명하고 싸움질하면 그럴 때는 아직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주워 담더라고요. 괜히 언론 탓을 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조국. 왜 언론 탓을 해요? 전국 하루 24시간 전국 이 조국 혁신당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우리 젊은 기자들, 후배 기자들 언론이 이간질한다고. 뭐라고? 언론이 이간질을 해? 조국한테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대구의 그런 유권자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지어낸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인도 그렇고 기자들도 극히 일부입니다만 그런 기자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 생각을 마치 그 익명의 관계자가 말하길 이런 식으로 둘러대가지고 지어내는 기자들. 아주 선배가 알면 혼쭐을 내죠. 조국도 말버릇이 딱 그렇더라고요. 대구에 갔는데 어떤 뭐 지지자가 얘기했다면서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 찍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좀 내놓으라. 내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과 조국은 서로 연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향 같은 게 극과 극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과 기름. 그러는 사이에 또 박지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 아마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 같은데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조국하고 박지원이 함께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예당원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적절하지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사과 표명을 또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명단 발표를 했습니다. 1번에 이주영 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거기서 동료들이 다 떠나는데도 그 필수 의료 소청과라 그러죠. 소아 청소년 응급의학과 거기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주영 여성입니다. 여성. 주영 그러면 이제 이름만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금세 알 수는 없는데 여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천하람. 그 천하용인 할 때 그 천하람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 할 때 그 이기인 경기도 의원 했던 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이준석계였는데 사실은 이기인이 맨 앞으로 오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6번째. 예, 6번째이더군요. 그래서 모두 10명 발표가 됐고 그중에서 천하용인에서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나 허은하 의원은 다 지역구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준석 당 이번에 몇 석이나 나올까요? 어쩌면 빵석일 수도 있다. 0석. 왜냐하면 지역구 나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거기 현역 금배지가 4명이나 있잖아요. 3명? 3명인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가령 조웅천, 이원욱, 김종민, 허은하 4명이군요. 김종민 죄송합니다. 김종민은 저쪽에 가 있죠. 좀 당들이 많으니까 이낙연 당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역구에 다 가 있는데 뭐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가 있는데 우선 이준석 본인부터가 국민의힘 의원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앞으로 남은 기간 따져 본다면 거기 뭐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이준석이 여기는 나의 지지자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커다란 착각 속에서 글로 갔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화성을 뭐 지금으로서는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례에다가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준석 당이 뭐 비례에서 4% 이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가 하면은 1%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게 3%대거든요. 3%를 넘는 순간 한두 석이라도 건지는데 3%를 못 넘으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따라서 이준석 개혁신당 4월 10일 총선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만.